절대 막을 수 없는 무적의 핵미사일 러시아의 RS-24 야르스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전세계를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러시아의 핵무기 RS-24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언컨대 원자력 발전은 인류가 만든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 생산 방식인데요. 우라늄 1kg을 가지고 원자력 발전을 돌리면 석유 1억 5천 kg, 석탄 3억 kg 분량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화석연료와 효율이 억 단위로 차이나죠. 하지만 싸움의 동물인 인간은 이 에너지를 생산해 잘 써먹을 생각보다 무기로 만들 생각을 더 먼저 하게 되는데요. 원자력 발전을 이용해 무기를 만들면 말 그대로 미친 폭탄을 만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1945년 트리니티 실험을 통해 핵폭탄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죠. 이렇게 핵을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검증하고 인류는 이때부터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시작하는데요. 바로 미국과 소련의 핵 경쟁입니다. 터지면 수억 명은 우습게 죽을 수도 있는 미친 폭탄들을 여기저기서 실험하기 시작하고, 이 과정에서 등장한 무기 중에는 인류 최악의 무기 소련의 차르본바도 있습니다. 차르본바의 위력은 TNT 50메가톤 수준인데 단 한 발로 국가를 날려버릴 수 있는 위력이죠. 미국도 차르본바 수준은 아니지만 터지면 국가 괴멸인 폭탄들을 개발하며 미친 경쟁을 이어나갔습니다. 핵폭탄의 위대함을 두 눈으로 목격한 미국과 소련은 이거 이러다 공멸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핵무기 개발에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 급하게 여러 협정을 맺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스타트 협정으로 전략무기 감축 협정입니다. 양국은 핵탄두는 6,000개까지, ICBM은 1,500개까지로 제한을 걸고 무한정 핵무기를 늘리는 것을 막고자 했죠. 서로 합의해서 줄인 게 이 정도니 미친 듯이 핵 개발을 진행했을 당시엔 얼마나 많은 핵이 있었을지 무서울 정도입니다. 아무튼 이 협정을 맺고 나서 소련은 얼마 지나지 않아 붕괴했죠. 소련을 계승한 러시아는 군사력 부분에서 여전히 미국의 뒤를 이었는데요. 물론 순위로만 따지면 단 한층 차이지만 실제 격차는 어마어마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핵심 카드가 필요했고, 그렇다고 재래식 전력을 키우기엔 돈이 없던 러시아는 결국 다시 핵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렇게 1997년 러시아는 투폴-M이라는 ICBM을 개발하는데요. 스타트 협정에 의거해 핵탄두가 한 개만 장착되는 미사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미국을 압박하기엔 턱도 없었고 러시아 스스로도 더 강력한 것을 원했습니다. 따라서 스타트 협정을 피해 약간의 꼼수를 쓰게 되는데 바로 토폴-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다탄두용으로 개량해버리죠. 이것이 바로 RS-24입니다. 무려 탄두를 10개나 장착할 수 있는 모델로 이는 협정과 매우 상반된 행보인데요. 미국은 당연히 난리를 쳤습니다. 러시아는 여기서 또 이상한 답변을 하는데 9개는 교란용 탄두일 뿐 진짜 탄두는 1개만 장착한다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교란용 탄두란 핵공격 시 진짜 탄두처럼 적에게 떨어져서 요격 확률을 낮춰주는 탄두를 말합니다. 10개 중 단 하나만 진짜지만 공격당하는 입장에선 10개를 모두 요격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죠. 미국은 협정을 어겼다며 비난했지만 러시아는 아랑곳하지 않고 2007년부터 RS-24를 테스트하기 시작해서 2010년이 되자 러시아 전략 로켓군으로 배치해버립니다. RS-24 야르스의 재원을 살펴보자면 전장은 23m, 중량은 약 49톤입니다. 3단 추진 로켓을 사용하며 연료로는 액체와 고체를 모두 사용합니다. 발사 플랫폼은 차량 발사와 사일로가 있죠. RS-24에는 150kT 위력의 핵탄두를 4개에서 10개, 300에서 500kT 위력의 탄두를 3, 4개 정도 탑재 가능합니다. 최대 사거리는 12,000km이며 오차는 150m 수준으로 굉장히 정확한데요. 거기다 최대 속도는 마하 20 이상으로 추측됩니다. RS-24의 특징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발사 플랫폼은 두 가지가 있는데 여느 ICBM과 마찬가지로 지하 깊숙한 곳에 숨겨 저장해 두었다가 유사시 발사해 적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사일로 또는 트럭에 탑재해 두었다가 유사시 발사하는 트럭 탑재용으로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일로는 지하를 파서 만든 고정식 발사관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발각되기라도 한다면 사일로 자체를 옮겨야 합니다. 반면 차량에 탑재해 발사하는 형식은 마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처럼
적이 정확한 위치를 특정하기 힘들어지죠. 또 러시아의 영토는 세계에서 가장 넓다 보니 RS-24가 숨어 다니기에 참 좋은 환경입니다. 이런 이유로 트럭 탑재형을 더 많이 활용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트럭은 MGKT-79221 트럭인데 50톤에 육박하는 RS-24를 싣다 보니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무려 800마력의 힘을 내는 12기통 엔진을 사용하죠. 거기다 4륜도 8륜도 아닌 16륜 구동 트럭입니다. 그런데 이 트럭을 이용해 꼭꼭 숨어 다닌다고 해도 발사할 때에 맞춰 여유 넘치게 연료를 넣고 있으면 말짱 도루묵인데요. RS-24를 제대로 운용하려면 숨어 다니되 유사시 바로 발사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우주 로켓을 사용하는 액체 연료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주 탐사선이나 인공위성을 탑재한 우주선이야 느긋하게 연료를 채우고 발사해도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적의 핵 공격이 감지되면 곧바로 보복해야 하는 입장에선 느긋하게 기름을 넣고 자시고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럼 액체 연료를 로켓에 채워두면 안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일반적인 액체 연료는 로켓에 채워둘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잘 밀폐해도 연료가 새어나갈 수 있으며 또 로켓 내부의 부품을 부식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등장한 녀석이 바로 고체 연료입니다. 고체 연료는 오랜 기간 로켓 안에 채워두더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고 적의 공격을 감지하면 몇 분 내로 발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용 목적의 로켓들은 액체 연료보다 고체 연료를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RS-24의 재원을 설명하면서 고체 연료와 액체 연료를 둘 다 사용한다고 말했는데요. RS-24와 같은 경우 1, 2단계에선 고체 연료를 사용하지만 3단계에선 액체 연료를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3단 로켓은 로켓 중 가장 작고 연료도 적게 들어가서 질산과 하이드라진 같은 특수 물질을 이용해 비교적 장기간 보관 가능한 액체 연료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개발된 최신 액체 연료는 고체 연료 수준까진 아니지만 어느 정도 운용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이제 발사 과정을 살펴보자면 RS-24는 3단 로켓으로 추진되는 로켓 미사일인데요. 총 3번의 로켓 추진으로 로켓을 날립니다. 기본적으로 포물선 비행을 하는 RS-24를 로켓을 하나씩 분리시키며 포물선 정점까지 올리고 이후 탄두만 남아 잠시 지구 궤도를 돌다가 탄두의 로켓이 재점화되어 다시 지구로 떨어집니다. 이때 탄두가 낙하하며 무려 마하 20 이상의 속도를 내게 되죠. 적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가 아무리 견고해도 종말 단계에서의 탄두를 정확히 요격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날아간 RS-24는 오차가 150m에 불과한데요. 150m면 부정확한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RS-24는 최대 12,000km까지 날아갑니다. 이 말은 약 500m 밖에서 6mm 크기의 파리 정도를 맞추는 정확도이죠. 그리고 RS-24는 그냥 로켓이나 포탄이 아니죠. 굉장히 강력하고 무서운 핵탄두를 날리는 미사일입니다. 적어도 150kT, 강력한 녀석은 500kT의 위력을 가지는데 그럼 150m의 오차는 의미가 없습니다. 또 RS-24는 다탄두 탑재 탄도미사일인데요. 러시아 말로는 9개는 교란용, 1개만 진짜라고 주장합니다. 어쨌든 탄두의 종류에 따라 3기에서 10기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러시아의 주장이 사실일 수도 있지만 만약 수틀려서 전부 핵탄두를 실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론적으로 RS-24가 투사할 수 있는 최대한의 위력은 500kT짜리 탄두를 4기 탑재한 2메가톤으로 이는 히로시마에 떨어진 리틀보이와 비교해 133배의 위력입니다. 186만 명을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는 무서운 위력이죠. 아무리 미국이 강력하다고 해도 러시아가 RS-24라는 무기만 있으면 사실상 미국을 초토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RS-24는 굉장히 똑똑한 미사일인데요. 보통은 탄두가 마하 20의 속도로 떨어지더라도 탄두 한 발이면 그래도 요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RS-24는 MIRV에 속하는데 이는 다탄두 각계 목표 설정 재돌입 비행체의 약자로 탄두가 각각 추진하며 같은 목표 혹은 다른 목표를 동시에 공격할 수 있습니다. 탄두의 요격률을 낮춤과 동시에 더 넓은 범위를 타격할 수 있죠. 적국 입장에선 어쨌든 모든 탄두를 요격해야 합니다. 그럼 러시아의 RS-24 운용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일로에서 운용하는 14기의 미사일과 트럭 탑재용으로 운용하는 126기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미사일들을 모두 발사하게 된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러시아가 핵공격을 감행하면 미국도 마찬가지로 핵미사일을 날리겠죠. 그럼 지구에는 이포 나이트워치와 인류신 80 맥스돈만 날아다닐 것입니다. 당연히 이런 끔찍한 무기는 아직까진 실전에서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실전에 배치하기 전에 수차례 시험 발사를 진행했는데 러시아는 2007년 플레세츠크 우주기지에서 차량 발사대로 RS-24를 발사해서 극동 러시아의 쿠라 미사일 시험장까지 날렸습니다. 이후로도 몇 차례 더 미사일 실험을 하고 마침내 러시아의 가장 강력한 핵전력으로 자리 잡았죠. 이렇게 막을 수 없는 러시아의 핵무기 RS-24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스토리였습니다.